자, 우리가 레이어를 통해서 모델링 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을 보이거나 혹은 감추거나, 이게 너무 편하다는 거죠. 자, 가구 2번은 얘네요. 자, 이번엔 가구 3을 만들어 볼까요? 3D 가구 3 선택하고, 자, 2번을 감춰 볼까요? 네, 이렇게 감출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가구 3으로 바꿔 볼까요? 네. 이렇게 가구 3으로 제가 다 바꾸어 놨습니다. 그러면 가구 2를 감추게 되면 이렇게 가구 2가 감추어지겠죠? 자, 가구 3입니다. 여기 보면 후드하고 여기 상부장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각형을 그리고, 자, 물론 라인으로 해결해도 됩니다. 이렇게 라인으로 그리셔도 되고, 자, 렉탱글, 다시 서클, 이레이즈로, 그 다음 선택하고 복제하기. 네. 자, 푸시 앤 풀로 돌출. 자, 이렇게요. 물론 여기 뭐 1mm 정도만 위로 복제.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밀어버리면 되죠.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1mm만, 얘도 다시 1mm만, 이 아래쪽에서 푸시 앤 풀로, 자, 얘는 5mm만, 아니 10mm군요. 자, 10mm만. 자, 그러면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렇게 상부장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상부장까지 빨리 마무리 지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후드인데 이 후드의 위치가 안 맞아요. 높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적당히 그리셔야 됩니다. 자, 렉탱글, 사각형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렉탱글, 시작, 끝, 중간, 다시 라인. 네, 얘네들 이렇게 지우면 모양은 여긴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위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하고, 자, 이동해주고, 아이고, 여기가 아니구나. 이동해주고, 자, 얘는 지우고,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자, 이렇게 마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려서 다시 한번 푸시 앤 풀로 여기까지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라인. 네.
닫아주면 되겠고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얘예요. 서클. 자, 서클을 그리면 이렇게 모서리가 여기가 아닌 여기에 모서리가 생깁니다. 조금 크게 생겨요. 이렇게. 자, 선택하고 자, 이동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위쪽에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선택하고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잡히겠죠. 자, 이렇게 함께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복제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후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10mm 안쪽으로, 아니 10mm 바깥쪽으로. 이때 5mm만 이렇게 앞쪽으로 끄집어내 놓으면 손잡이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엔 싱크대를 만들 건데요. 보통 싱크대의 이 높이는 850mm 정도 됩니다. 850mm. 이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주방에서 이제 여성들이 많이 움직여요. 싱크대가 이제 여성의 높이에 맞춰져 있는 거죠. 여성의 키 평균 16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을 합니다. 그럼 80이 나오겠죠. 여기에 한 5mm 정도 더, 그러니까 50mm를 더 추가하는 거죠. 800mm에 50mm. 그래서 850mm. 그래서 이 높이는 850mm, 폭은 대략 600mm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철판 부분이 됩니다. 푸시 앤 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다시요. 렉탱글. 다시요. 또 렉탱글. 자, 렉탱글. 자, 여러 번 제가 렉탱글을 했습니다. 자, 서클도 하고요. 자, 이레이즈. 그 다음 선택한 다음에 복사. 다시 선택하고 복사. 자, 푸시 앤 풀로 다시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냅니다. 여기서 10mm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조금 달라요. 여기 보이시나요? 테일. 자, 30mm, 10mm 이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푸시 앤 풀로 조금, 자, 얘는 좀 더 빼고 이만큼 빼고 다시 렉탱글.
선택하고 푸시 앤 풀 30mm 선택하고 안쪽으로 20mm. 그래야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자, 옆 라인들은 지우고, 자,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이때 바닥을 보시면 자, 싱크대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 위에도 마찬가지죠. 자, 서클. 사이즈가 안 맞았네. 자, 자, 이렇게 다 만들고 얘네들을 위로 올려야 됩니다. 자, 복제하기.
이렇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죠. 자, 푸시 앤 풀로 여기는 조금만 이렇게 낮춰주면 돼요. 한 5mm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300mm가, 아이고, 너무 크구나. 한 200mm 정도 들어가면 맞을 것 같은데. 200mm. 이렇게요. 여기는 한 150mm. 여기는 200mm. 자, 그러면 싱크대 상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싱크대 상판을 만들어 보시죠. 그 옆에 하나 또 있죠? 자, 아래서 이렇게 위로 올려도 되고, 아까처럼, 자, 렉탱글, 여기서부터 똑같이 만들어 가셔도 됩니다. 자, 계속 복제를 하고요. 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복제를 통해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다시 푸시 앤 풀로, 그리고 얘부터 다른 부분부터 해야 되겠네요. (30mm에) 자, 이 부분이 다시 이렇게 20mm 들어가면 네, 모양은 만들어지고요. 이런 모습인 거죠. 자, 안쪽으로 10mm, 그리고 자, 나머지는 이 아래쪽에서 그려와야 되는 거죠. 자, 렉탱글, 그 다음 서클, 자, 나머지는 이레이즈, 자, 복사, Z방향으로 복사. 자, 여기는 싱크대 판넬이니까 그냥 밑으로 조금만 내려봅시다. 이렇게 깊숙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조금만 내리면 여기가 이제 작업하는 작업 공간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모델링 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오븐하고 가스레인지네요. 요런 게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봅시다. 자, 렉탱글,
자, 바닥에서 만들 건 바닥에서 만들고 위로 올라갈 건 위로 올려 보내도록 하죠. 자, 렉탱글. 그 다음에 아크를 이용해서 그리셔도 좋고 혹은 서클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지우셔도 좋고 자, 그 다음에는 옵셋을 쓰면 좋습니다. 옵셋, 옵셋. 그러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가스레인지 부분은 전부 다 만들어야 돼요. 이거 다 그려야 돼요. 이게 이제 귀찮은 거죠.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시면 금방 티가 나요.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면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됐는지 금방 티가 나요. 자, 라인. 자, 그리고 다시 라인. 이 아래쪽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긴 지우겠습니다. 자, 요만큼 선택해서 이동하기. 이렇게 Z방향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이렇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이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모양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원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긴 하겠지만은 네,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렇게 모양이 있네요. 자, 보시면 라인으로 위치를 체크해 봅시다. 이 정도쯤 되네요. 한 여기쯤 되네요. 자, 이렇게요. 자, 서클. 역시 마찬가지로 확대해 놓고 보면 조금 작아요. 자, 라인. 여기서부터 이렇게요. 수직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손잡이죠? 자, 복제하기. 쉽게 하는 방법은 이래 놓고 곱하기 5 그러면 이렇게 복제가 된다는 사실인 거죠. 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이렇게 복제하고 네, 필요 없는 부분들 또 여기서 그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라인으로 그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렉탱글. 한 번씩 이렇게 눌러 보세요. 그래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라인. 다시 한번 라인. 자, 렉탱글로 하나씩 그려보면 되겠죠? 서클. 다시 한번 서클. 네, 모양 만들어졌고 옵셋. 자, 선택한 다음에 얘네들은 앞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자, 이동. 자, 이렇게요. 여기까지. 다만 이 부분 5분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오븐은 이렇게 앞으로 내보내는데 이렇게 오븐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내보내시면 되겠고, 자, 역시 10mm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 만드시고, 손잡이죠? 네, 손잡이도 만들어 주시고, 한 5mm 앞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 10mm 안쪽으로 넣고, 그러면 대략 오븐의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븐의 모양을 만드시고, 이 뒤쪽으로는 렉탱글로 이렇게 가볍게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븐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자, 보통은 우리가 뷰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뷰가 바로 얘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뷰가 가장 기본적인 뷰예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선들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점으로 모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소점이 한 개 있다고 해서 일소점 투시도라고 합니다.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와 같은 일소점인데 중요한 건 누구냐면 바로 선이 모이고 모인단 말이죠. 근데 모이는 점이 중앙에 있는 거죠. 이렇게 센터에 있는 거죠. 또 하나, 여기 지평선 보이시죠? 이 지평선이 우리 눈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평선의 높이가 1600. 네. 1.6m.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람을 세우는 거죠. 자, 보시면 크리스가 있죠. 바로 이렇게 크리스를 세워봅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의 눈 있죠. 얘하고 얘를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게 우리 사람의 눈의 입장에서 본 일소점 투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장 베이직한 거에서 일소점 투시도를 만든 거고 이소점 투시도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소실점이 이렇게 가서 하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나. 소실점이
이렇게 두 군데 맺히는 거죠. 이걸 2소점 투시도라고 합니다. 건물에 3소점 투시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투시도를 볼 때는 1소점이나 2소점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건 1소점 투시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해요. 가장 무난한 뷰를 만드세요. 그러면 1소점 투시도가 무난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부위를 좀 강조해서 보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싱크대가 굉장히 잘 보이죠? 싱크대가 강조가 된 겁니다. 이렇게 강조한 뷰포트를 보기 위해서는 2소점 투시도를 보시면 강조한 뷰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뷰포트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 보시죠.